소련의 미사일 포화 전술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이지스 시스템은 훨씬 더 먼 거리를 사각 없이 감시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지스 시스템은 레이더뿐만이 아닌 미사일까지 포함하는 유격 체계 전부를 의미하는 말이죠. 미사일 또한 이지스 레이더만큼 많은 발전을 거듭하며 진화했습니다. 특히 함대공 미사일은 단순하게 요격하는 수준에서 더 빨라지고 더 똑똑해지며 레이더에 닿지 않는 수평선 너머에 있는 미사일까지 타격이 가능할 정도로 사거리가 길어지면서 현대전에서는 이지스 레이더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함대공 미사일들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을 거듭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네이비설은 스탠다드 미사일, SM 시리즈 미사일들입니다. 네이비설을 시작하기 전 이번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서프샤크 VPN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설명글과 고정 댓글을 통해 이번 서프샤크 VPN에 파격적인 할인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서프샤크 VPN이란 무엇이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고 웹서핑을 하다가 보이는 눈살 찌푸려지는 광고를 막아주며 인터넷상에 퍼져있는 바이러스 등을 자동으로 차단해주며 우리가 평소 국내에서 접할 수 없는 사이트의 접근 또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찾기 위해 외국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데 서프샤크 VPN 하나만 있으면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이번 조종 코드를 통해 최대 83% 할인, 아울러 3개월 추가 이용까지 가능하니 고정 댓글에 있는 조종 코드를 통해 서프샤크 VPN을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SM 미사일, 표준 미사일의 약자로 이지스 레이더와 함께 미 해군이 함대공 미사일로 사용하는 표준적인 미사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전까지 사용한 미사일 발사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미사일 발사 모습과는 달리 하부에 미사일이 적재되어 있고 발사대에 장전이 된 뒤 발사가 되는 모습이지요. 림66 스탠다드는 최초의 스탠다드 미사일이며 SM-1이라는 코드네임이 부여되었습니다. SM-1 미사일은 어떻게 미사일 목표를 유도할 것이냐라는 답을 제시한 미사일이었습니다. 림2 테리어와 림8 탈로스 미사일은 유도를 위해 빔 라이딩이라는 유도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빔 라이딩은 유도빔을 조사하면 미사일이 스스로 그 유도빔의 중앙으로 정렬되어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상당히 구식이 된 유도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의 유도는 레이더와 미사일 모두 정렬을 해야 해 대응력이 떨어져 한두 발 날아오는 미사일에는 대응할 수 있지만 대량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미국은 림24 미사일에 사용했던 새로운 방식의 유도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바로 반능동 유도 레이더의 등장이지요. 기존 빔 라이딩 유도 방식이 마치 조준선 정렬을 하는 것처럼 레이더와 미사일 간 정렬을 맞춰야 된다면 반능동 레이더는 레이더로 목표를 조사하면 목표를 맞고 반사된 레이더파를 미사일이 수신해 레이더파를 쫓아가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빔 라이딩처럼 정렬을 하지 않고 목표를 조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공 교전 스케줄을 효과적으로 짜는 게 가능해졌지요. 그렇게 탄생한 미사일이 바로 SM-1입니다. 하지만 SM-1 미사일을 운영하는 미사일 발사대는 마치 포탄처럼 하부에 미사일을 끌어올려 장전하고 발사하는 방식이라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SM-1을 베이스로 수직 발사 체계에 맞게 설계를 변경한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미사일이 바로 SM-2 미사일이죠. 이 미사일은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벙커 1의 마크 41 수직 발사기와 함께 최초로 장비되었습니다. 반능동 유도 레이더는 이전 빔라이딩 방식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 레이더 조사를 담당하는 일루미네이터들이 필요했습니다. 구체적인 요격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중간 유도까지는 이지스 레이더인 스파이1 레이더가 담당했다가 종말 유도 단계에서 일루미네이터들의 조력을 받아 목표를 격추하는 방법인 거죠. 현대 군함들을 보면 접시 형태의 안테나가 여기저기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종말 유도를 담당하는 일루미네이터입니다. 가장 유명한 레이더는 SPG-62 일루미네이터로 세종대왕급 구축함에도 3기가 장비되어 있지요. SM-2 미사일은 1979년에 등장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성공적인 함대공 미사일로 평가받습니다.
현재까지 개량이 거듭되었고 성형 자략탄두, 추력 편향 기능까지 추가되어 요격 가능성을 올렸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개량은 사거리 업그레이드입니다. 최초 SM2 미사일은 중거리 요격 미사일로 사거리는 74km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SM2 MR의 경우 167km까지 사거리가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180km까지 사거리를 확장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확보할 생각이었죠. 그러나 SM2 미사일의 추진력만으로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이에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미군은 새로운 미사일을 만드는데요. 바로 SM3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 1200km나 되는 이 미사일은 스파이1 레이더의 도움을 받으며 대기권 바깥까지 상승한 뒤 적외선 시커로 탄도미사일을 찾아 요격하는 미사일이죠.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인 만큼 SM2에 비해 훨씬 더 무거운 1.5톤이나 됩니다. 현재도 계속 요격 실험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저궤도 위성까지 요격이 가능해서 진정한 대위성 요격 미사일로 불리기도 하지요. 이처럼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미국의 스탠다드 미사일이었지만 SM3 미사일 또한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SM3 미사일의 가장 큰 단점은 탄도탄 요격 능력만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함은 바다에 나가면 한 가지 임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변의 해역과 공역을 통제하기 위해 바다 밑에서부터 하늘까지 3차원으로 넓은 영역을 경계해야 하지요. 또한 SM3의 구조와 요격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2단 로켓이 분리되기 전까지 페어링이 분리되지 않아 적외선 시커가 기능을 하지 못해 요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공기가 희박한 100km 상공까지 상승해야 제대로 된 요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100km 이하 고도에서 SM3의 요격 능력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100km 이하에서 탄도미사일 및 대공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범용성이 높은 새로운 미사일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SM6 미사일입니다. 확장된 대공 교전의 목적을 위해 설계된 SM6는 SM2 미사일에서 로켓 부스터를 추가한 형태입니다.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에 있던 능동 레이더 유도 모드가 추가되면서 SM2에서 부족한 능력인 대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으며 범용성을 끌어올린 다목적 미사일로 제작되었죠. 앞에서 SM2는 반능동 레이더 유도로 요격을 하기 위해서는 일루미네이터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뜻은 일루미네이터의 개수가 곧 동시 교전이 가능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요격을 성공하는 순간 다른 미사일의 종말 유도를 수행하기 때문에 동시 교전 능력은 이거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루미네이터가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미사일이 공격을 한다면 장거리 방공망은 뚫리게 됩니다. SM6는 능동 레이더 유도 모드가 있어서 스파이1 레이더가 중간 유도까지만 해주면 미사일에 장비되어 있는 레이더가 목표를 찾아 요격까지 자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말 유도를 담당하는 일루미네이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대공 표적들이 한꺼번에 다가온다면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능동 레이더 유도 모드로 요격을 시도하고 높은 건 일루미네이터를 조사하여 사람이 직접 요격까지 유도하는 등 SM2 미사일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교전 스케줄을 짤 수 있게 된 거죠. 이 때문에 관제사의 부담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고 동시 교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링크 16 전술 네트워크를 통해 합동 전투 체계가 가능한데요. 가령 조기 경보기가 수평선 너머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발견한다면 SM6를 발사, 조기 경보기가 직접 중간 유도를 해 수평선 너머에서 요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탄도미사일 다층 방어망 구축의 일환으로 개발된 미사일인 만큼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을 3회나 성공했지요. 또한 범용성이 높은 미사일답게 대함 공격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대지 공격도 가능하도록 능력을 추가했지요. 이런 범용성 덕분에 SM6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수직 발사기 양이 적어지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화력을 유지할 수 있지요. 이 때문에 최근에 진수 예정인 정조대함급 구축함이 세종대함급 구축함보다 40셀이나 적어져도 괜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개수가 적어진 만큼 피격 시 유폭이 일어날 확률도 적어지고요. 현대 해전은 과거 해전과는 달리 미사일이 중심이 되는 해전입니다. 더 멀리 보고
더 멀리서부터 교전할 수 있는 군대가 유리하죠. SM 시리즈 미사일들은 세계 최강 해군을 가진 미국이 자신들의 교리와 노하우를 쏟아부은 결정체입니다. 앞으로 SM 시리즈 미사일들은 또 어떻게 발전할까요?